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한다. 익명. 가끔은 나를 가장 많이 안다고 믿었던 사람이 가장 모질게 돌아서기도 한다. 가까운 만큼 깊게 파고들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하지만 이건 누군가의 잘못이기보다 가까움이라는 착각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누구도 완전히 나를 이해할 수 없다. 그건 나조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으려면 거리를 조금 두어야 한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 거리. 너무 들여다보면 흐려진다. 너무 기대하면 부서진다. 그래서 진짜 좋은 관계는 거리감이 있는 관계다. 마음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거리. 마른 마음을 숨기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니츠. 많은 말 속에 진심은 묻힌다. 때로는 친절이, 때로는 위로가 진심 없는 의뢰가 되기도 한다. 인간관계의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다. 더 많이 말할수록 진짜는 숨는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말이 많아질수록 멀어진다. 반면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침묵을 어색해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말보다 더 깊은 소통이다. 진심은 때로 말이 멈춘 뒤에 시작된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삶은 나에게 무엇을 포기할지를 묻는다. 법정 스님,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이 사람을 붙잡을 것인가? 보내줄 것인가? 이 감정을 끝까지 품을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법정 스님의 말처럼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어온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그 선택이 삶의 방향을 정한다. 어떤 집착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갉아먹는다. 놓을 줄 알아야 새 길이 열린다. 마음이 복잡할 때일수록 단순하게 묻자. 이건 나에게 평화를 주는가? 아니라면 놓아도 된다. 네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도 너를 바꾸려고 한다. 톨스토이. 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여기서 시작된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충고하고 고치려 하고 이끌려 한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도 방어하거나 반격한다. 결국 싸움이 된다. 진짜 변화는 내가 바뀔 때 시작된다. 상대를 바꾸고 싶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내 말투, 내 태도, 내 반응. 그것이 달라질 때 상대도 조금씩 바뀐다. 바꾸려는 힘보다 스스로 변하는 용기가 더 강하다. 이제는 관계를 잘 맺는 것보다 관계를 잘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할 나이다. 혼자가 되면 비로소 진짜 내가 보인다. 고독은 상처가 아니라 거울이다. 고독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조건이다. 폴 틸리히.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타인을 갈망하는 감정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대면이다. 틸리히의 말처럼 고독은 인간 존재의 핵심이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든 결국 나를 마주하는 시간은 혼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독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진다. 고독은 상처가 아니라 거울이다. 거기 비친 나의 진짜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과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는 데서 시작된다. 파스칼은 17세기에 이미 알고 있었다. 인간은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한다.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이 밀려오고 과거의 실수와 후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대화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사람들과 엮이고 텔레비전을 틀어놓는다. 침묵을 무서워한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답이 있다. 삶이란 결국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다. 외부 자극 없이도 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말 것. 그것이 바로 내면을 단단히 하는 훈련이다.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싶다면 가장 조용한 시간을 견뎌야 한다. 에크하르트 톨레. 조용한 시간은 불편하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 그 공간에서 나는 나에게 묻는다. 넌 괜찮니? 그런데 대답이 없다. 외면했던 감정이 올라오고 오래 눌러왔던 후회가 드러난다. 그때 많은 사람은 고개를 돌린다. 그러나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싶은 사람은 그 시간을 견딘다. 피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인다. 아프지만 그것이 유일한 성장이다. 내가 나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어야 타인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무명. 혼자 있는 시간에 드러나는 행동은 가식이 없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말, 먹는 음식, 보는 영상, 떠올리는 생각.
그것이 바로 나다.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괜찮은 척, 친절한 척, 바른 사람인 척한다.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의 나는 어떤가? 거기에서 진짜 성품이 드러난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면 나도 모르게 속이 비어간다. 관계를 잘 맺고 싶다면 먼저 나와의 관계부터 돌아봐야 한다. 당신이 고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오쇼. 자유는 누군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고독을 피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구걸할 때 우리는 늘 불안하다. 오늘은 좋아해주지만 내일은 떠날지도 모른다. 그 불안이 나를 흔든다. 하지만 고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면 사람의 시선이나 인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괜찮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지만 듣지 않아도 괜찮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다. 진짜 자유는 독립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서 시작된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누구와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누군가에게 기대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금방 무너진다.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고립된 기분만 남는다. 반면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도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의 세계를 가진 채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상대도 편해진다. 사랑이 얽매임이 되지 않고 숨통이 되는 관계. 그런 건강한 사랑은 고독을 견딘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깊은 고독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일 수 있다. 류시와 자기 안의 고통을 온전히 마주한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독은 감정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감각을 예민하게 한다. 그것은 마치 숲속에서 혼자 걷는 것과 같다. 바람의 소리, 나무잎의 떨림, 내 발소리조차 크게 들린다. 그렇게 감각이 살아날 때 우리는 타인의 말 없는 아픔도 듣게 된다. 진짜 공감은 자기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고독은 그런 공감의 뿌리다. 당신이 찾는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피했던 그 침묵 안에 있다. 틱나탄. 사람들은 평화를 외부에서 찾는다. 더 좋은 환경, 더 따뜻한 사람, 더 많은 인정. 하지만 틱나탄의 말처럼 진짜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그 침묵 안에 있다. 우리가 늘 피했던 고요함. 거기 머물 용기만 있으면 마음속 소라는 잦아든다. 거창한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 하루 10분이라도 소음을 끄고 스스로에게 집중해보자. 평화는 그렇게 스며든다. 놓는다는 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다. 집착과 용서, 그리고 자유에 대한 깊은 이야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내 분노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 용서는 흔히 착한 사람만 하는 일처럼 들린다.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 같기도 하다. 하지만 만델라는 말한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그 상처 속에서 다시 아프다. 말은 안 해도 생각은 돌아오고 분노는 가라앉지 않는다. 그럴수록 상대는 내 삶에 더 깊숙이 침투한다. 용서란 그 고리를 끊는 일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내가 먼저 걸어 나오는 일. 그래서 용서는 약한 자의 행동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해방의 기술이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이다. 라마나 마하리시. 우리는 사랑을 붙잡아야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강물 같다. 움켜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기 위해 통제하고 확인하고 소유하려 할수록 그 마음은 멀어진다. 반면 흐르게 두면 돌아온다. 아니,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진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내 안에 머무는 감정이지. 반드시 누군가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사랑은 자유 속에 자라고 집착 속에서 죽는다. 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더 이상 나를 묶지 않을 뿐이다. 틱나탄. 놓는다는 말은 너무 자주 오해된다. 어떤 관계를 정리하는 일, 미련을 버리는 일, 기억을 지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틱나탄은 말한다. 놓는다는 건 그 기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기억에 내가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슬픔은 남는다. 추억도 후회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이제 그것들이 나를 가두지 않는다. 마치 지나간 바람처럼 흔적은 있어도 나를 흔들지 않는다. 그것이 진짜 노음이다. 사람은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니라 받아들인 삶으로 성장한다. 칼 구스타프 융. 누구나 인생에서 계획한 것이 있다. 이런 사람과 살고 이런 삶을 누리고
이런 행복을 얻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자주 우리 기대를 배신한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부정한다.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힘들게 했을까? 그러나 융은 말한다. 우리가 성장하는 건 바로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라고. 내가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 현실은 고통이 된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받아들임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성숙이다. 붙잡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손에는 여백이 생긴다. 무명. 사람은 손이 두 개뿐이다. 그 두 손에 과거의 상처, 지나간 사람, 버려야 할 감정들을 꼭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다. 좋은 인연이 와도 행복이 와도 손이 꽉 차 있으면 놓쳐버린다. 그래서 놓는다는 건 새로운 것을 위한 준비다. 여백이 있어야 사랑도, 기회도, 평화도 들어온다. 자꾸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사람은 현재를 받아들일 힘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지금 여기의 삶은 두 손을 비워야만 닿을 수 있는 자리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다치는 건 자기 손이다. 부처.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노한다. 그 감정은 정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분노를 오래 쥐고 있을 때다. 속이 타들어간다. 잠을 못 자고 웃음이 사라지고 신체까지 망가진다. 가해자는 잊고 살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분노의 숯을 매일 쥐고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 손이 먼저 데인다. 분노를 놓는 건 상대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놓지 못한 자기 집착이다. 느시다. 기타로. 갈등의 본질은 상대 때문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 내가 고수하고 싶은 자존심, 내가 놓을 수 없는 감정, 그 집착이 충돌을 만든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싸움은 결국 내가 원하는 그림과 상대가 보여주는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시작된다. 그걸 인정할 수 없기에 다투고 상처받고 멀어진다. 관계에서의 성장은 바로 그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놓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을 위한 과정이다. 라우츠. 우리는 끝을 두려워한다. 관계의 끝, 사랑의 끝, 어떤 시기의 끝. 그래서 놓지 못한다. 하지만 라오츠는 말한다. 놓는다는 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을 여는 일이라고. 하나의 관계가 끝나면 그 자리엔 또 다른 나와 삶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사실 과거의 껍데기일지도 모른다. 이미 끝났는데 마음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다. 진짜 용기는 손을 놓고 한 걸음 내딛는 데 있다. 그래야 다음 계절이 온다. 마음이란 새와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날아간다. 그러나 앉을 자리를 내주면 스스로 다가온다. 장자, 마음도 그렇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 내 안의 평화, 삶의 의미, 그것들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가만히 자리를 정돈하고 조용히 기다리면 자연스레 다가온다. 그것이 동양 철학이 말하는 무의모해의 삶이다. 억지로 이루려 하지 말고 자리를 준비하라. 그 자리가 평온하고 따뜻하면 마음은 언제든 돌아온다. 놓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이 있는 기다림이다. 무엇이든 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소유할 수 있다. 에리 프롬. 사랑도 그렇고 자유도 그렇다. 꽉 쥐고 있으면 언젠간 부서진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두 손을 비운 사람은 결국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언젠가는 아이를 보내야 하듯이 인생에서 모든 것은 언젠가 놓아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그 놓음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가치를 알게 된다. 다시는 얻지 못할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안에서 형태를 바꿔 살아간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 말자. 놓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아무 말 없이 멀어지는 사람들에 대하여 설명 없이 떠나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 누구나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 당신이 모른다고 해서 그 싸움이 없는 건 아니다. 플라톤. 때로는 너무 갑작스럽다. 잘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말없이 멀어진다. 연락이 끊기고 이유도 없다. 처음엔 당황하고 나중엔 상처받고 결국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플라톤은 말한다. 당신이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통이 없는 건 아니라고.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전쟁을 겪는다. 침묵은 그 싸움의 흔적일 수 있다.
설명할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쳐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함부로 해석하지 말자. 타인의 침묵은 때로 그 사람이 나쁘다는 증거가 아니라 너무 아팠다는 징후일지도 모른다. 가장 깊은 고통은 설명할 수 없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 상처받은 사람은 침묵한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고,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덜 아픈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은 대부분 아무 말 없이 떠난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깊은 고통은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타인의 침묵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추궁이 아니라 이해다. 떠난 이유를 묻는 대신 그 침묵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저 이렇게 중얼이는 것.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기를. 설명이 없는 이별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아직 말을 꺼낼 힘이 없다는 뜻이다. 무명.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비로소 마음이 정리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인생에는 이유를 모른 채 받아들여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 떠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무너짐을 추스르기에도 벅차서 말을 못했을 수 있다. 때로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멀어진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서 말을 꺼내면 울 것 같아서 이미 너무 오래 참고 견뎌왔기 때문에 그 모든 설명 없는 이별 앞에서 우리는 차라리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게.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당신이 그 말을 믿지 않는 한. 엘리너 루즈벨트. 떠난 사람의 행동보다 더 깊이 밝히는 건 내 마음속 해석이다. 나를 버렸다. 나를 싫어했구나. 내가 부족했겠지라는 내면의 해석이 상처가 된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말한다. 그 해석을 믿지 않으면 그 말은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타인의 행동보다 그 행동에 대한 자기 해석에 더 많이 다친다. 침묵은 침묵일 뿐이다. 그 침묵이 나를 부정하거나 혐오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건 내 몫이다. 그 고리를 끊어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도 당신이 같은 무게일 필요는 없다. 알랭드. 보통 우리는 상대를 향한 마음만큼 상대도 나를 생각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관계는 늘 대칭적이지 않다. 내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일방적인 기대는 상처가 된다. 누군가에게 나는 배경일 수 있다. 조연일 수 있다. 스쳐간 사람일 수도 있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진다. 누구의 인생에 꼭 주인공일 필요는 없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면 그걸로 충분하다. 인간관계는 결국 타이밍이다. 이해가 늦으면 오해가 되고 용기가 없으면 이별이 된다. 무명. 그 사람은 나쁘지 않았다. 나 역시 잘못은 없었다. 그저 타이밍이 어긋났을 뿐이다. 나는 말할 준비가 됐는데 그 사람은 듣기 힘들었고 그 사람은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그걸 놓쳤고 그렇게 서로의 시간차 속에서 관계는 멀어진다. 오해로, 실망으로, 때로는 말도 없이. 타이밍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다. 다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용기만이 남는다. 다가가지 못한 날들, 건넬 수 없었던 말들까지 포함해서 그 관계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그건 비로소 진짜 이별한 것이다. 류시와 이별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다. 번호를 지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얼굴이 잊힌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한동안은 사소한 계기로 자꾸 떠오른다. 같은 노래, 같은 골목, 같은 계절.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을 떠올렸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다. 그제야 안다. 이제는 정말 이별했구나. 그 사람은 여전히 기억 속에 있지만 내 삶을 흔들지는 않는다. 마음속 자리에서 고요히 남아있는 사람. 그건 미움보다 더 깊은 작별이다. 좋았던 관계는 기억으로 남고 아팠던 관계는 나를 만든다. 무명. 관계는 늘 두 가지 흔적을 남긴다. 따뜻한 기억이거나 아픈 배움이거나 말없이 멀어진 사람들도 결국은 내 안에 무언가를 남긴다. 때로는 인내, 때로는 자기 이해, 때로는 경계의 기준. 그래서 떠난 사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를 구성하는 어떤 조각으로 남는다.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고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고 무엇보다도 조금 더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다. 고마움이든 안타까움이든 결국은 나를 만드는 재료였다는 것. 그것만 알면 충분하다. 마음이 떠난다는 건 죄가 아니라 인생의 한 장면일 뿐이다. 헤르만 헤세.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떠난다는 걸 죄처럼 여긴다. 배신, 무책임, 이기심 같은 말로 그 사람을
낙인 찍는다. 그러나 헤세는 말한다. 마음이 떠나는 건 죄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변화는 관계에서도 일어난다.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을 때 침묵과 거리감은 삶이 말하는 방식일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숙이다. 끝난 관계를 붙잡고 괴로워하기보다는 흐름을 믿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용기.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법이다. 너무 많이 참지 말 것. 언젠간 마음이 떠난다. 인내로 쌓은 관계는 왜 무너지는가? 인내는 미덕이지만 침묵은 감정의 종착점이 될 수 있다. 아드리엔 리치. 사람들은 참는 걸 미덕이라 여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드리엔 리치는 말한다. 침묵이 쌓이면 감정은 점점 무뎌진다고. 더 이상 화도, 기대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 거기엔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 남는다. 말하지 않으면 결국 감정은 마모된다. 참는 것만으로는 관계가 지켜지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는 말해주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모른다. 무명. 당연한 말 같지만 많은 사람은 이걸 놓친다. 상대는 다 알 거라고 믿는다. 내 표정, 내 눈빛, 내 말 없는 하루를 보고도 느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익숙함이라는 필터가 감정을 무디게 만든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계속 참으면 상대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는 더 깊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만들어진다. 참을 게 아니라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오래 참으면 나중엔 내가 왜 참았는지도 모르게 된다. 류시와 처음엔 사랑이었다. 이해였다. 배려였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런 거니까. 그래도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을 한 번, 두 번 접는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왜 참았는지조차 잊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한 애정도 함께 사라져버린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옅어지는 법이다. 내가 나를 설득하고 달래는 사이 마음은 점점 떠난다. 자주 상처받는 사람은 자주 이해했던 사람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참는 사람은 보통 착한 사람이다. 갈등을 싫어하고 이해하려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자기 마음은 뒤로 미룬다. 그런데 그 착함이 오히려 더 많은 상처로 되돌아온다. 왜냐면 상대는 그 마음을 잘 모른다. 너무 조용하니까. 그래서 참는 사람이 먼저 무너진다. 그리고 마음이 다 식은 다음에야 왜 말 안 했냐는 질문을 듣는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상처받은 사람은 대부분 오래 이해해준 사람이다. 누구보다 많이 참은 사람이 누구보다 조용히 떠난다. 무명. 함부로 떠나는 사람은 쉽게 돌아온다. 감정에 휘둘려서 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래 참은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충분히 견디고 기다리고 기회를 줬다. 그러다 끝내 마음이 다치면 더는 어떤 말로도 돌아오지 않는다. 미련도 없다. 말도 없다. 눈물도 없다. 그냥 조용히 사라진다. 그래서 조용히 떠난 사람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참았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관계가 끝나는 이유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누적 때문이다. 존 고트먼. 대부분의 이별은 큰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상처에서 시작된다. 대답 없는 메시지, 무심한 말투, 지나친 기대, 사소한 무시. 그런 일들이 누적된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이제 됐어라고 말한다. 단 한 번의 싸움보다 말없이 쌓인 오해와 실망이 더 무섭다. 고트먼의 연구처럼 관계는 갑자기 끝나지 않는다. 이미 오래전부터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을 뿐이다. 참는 건 사랑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용기다. 베룩스. 갈등 없는 관계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 한다. 좋은 사람이 되려 하고, 이해심 있는 연인이 되려 하고, 다정한 자식이나 부모가 되려 한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불편함을 피하지 않는다. 불편한 대화를 하고, 때로는 싸우고, 감정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을 지나야 진짜 친밀함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묵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껍데기뿐인 관계다. 진짜 사랑은 서로에게 진실해지는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다. 감정을 억누르며 사는 사람은 언젠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된다.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감정은 억압된 채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쌓인다. 그리고 누적된다. 그리고 결국은 감정이 사라진 척한다. 기쁨도 없고 분노도 없고 기대도 없다. 그렇게 무감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건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신호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종종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리고 관계는 그런 침묵 앞에서 종말을 맞는다.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고 떠나기 전에 붙잡아라. 무명. 떠난 사람을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미 마음은 떠났고 이미 기회는 흘렀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다. 지금 감정이 남아있다면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한다. 상처받았다고, 서운했다고, 지치기 전에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떠나려는 사람을 느낀다면 그가 등을 돌리기 전에 다가가야 한다. 좋은 관계는 오랜 이해보다 적절한 타이밍의 표현이 만든다. 참기만 하면 관계는 살아남지 못한다. 지금 말하고 지금 붙잡아야 한다.